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백두산 교수입니다. 저희 실험실은 엔티바디 이민 모달리티 실험실이고요. 이름이 표기하는 바와 같이 항체를 주로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앞으로 짧게 한 15분 동안 저희 실험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리서치 팀은 엔티바디와 그리고 다양한 면역 치료제 개발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항체는 여러 Y자 형태의 당 단백질인데요. 이 항체 끝부분에 이런 다양한 서열을 가질 수 있는 VH, VL이라는 도메인이 존재를 합니다. 이 도메인이 각각 항체마다 다른 이제 서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다양한 항체가 다양한 항원에 이렇게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VH, VL 때문이죠. 이 VH, VL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만 똑 떼서 이렇게 싱글 체인, 이제 링커를 통해서 이어버리면 저희가 또 싱글 체인 어, FV라고 해서 싱글 체인 엔티바디 프래그먼트를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또 반만 또 떼서 요 가장 작은 단위인 또 싱글 도메인 엔티바디에 해당하는 VH만 또 사용을 해서 다양한 목적을 목적을 위해 어, 항체 프래그먼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항체나 항체 절편은 아시다시피 다양한 면역 치료제에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항체가 있을 수 있겠고, 이 경우에 이제 NK 셀이라든지 마크로페이지를 리크루팅해서 이런 캔서셀과 같은 그 암을 공격할 수 있는 모달리티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싱글 체인만 두 개를 바이스페시픽, 그러니까 이중 특이 항체로 연결을 하면 이제 T셀을 리크루팅해서 T셀을 통한 또 캔서셀을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달리티가 될 수가 있고요. 반면 또 카티에다가 바로 그 항체를 달아버려서 항체가 어떻게 보면 T셀의 눈이 되주는 거죠. 저 카이메릭 엔티젠 리셉터를 달아줘서 T셀이 암세포를 인지하게 하는 그쵸 카티를 만들 수가 있고, 또는 이런 이니비터리 시그널링을 블락킹하는 저희가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 또 항체에 그 아주 독성 물질을 가진 그 페이로드 케미컬 드럭을 컨주게이션 하거나, 혹은 요새 프로탁과 같은 그런 케미컬 드럭을 또 컨주게이션해서 저희가 항체를 통해서 암세포 특이적으로 그런 페이로드들을 딜리버리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항체를 직접 개발하기도 하지만, 항체를 개발하고 항체를 찾고 나서 이렇게 다양한 면역 치료제로 컨버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때 질병마다 어떤 모달리티가 좋은가, 그게 이제 IgG일 수도 있고 카티일 수도 있고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달리티가 좋은지 또 최적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키 메시지는 뭐냐면, 항체건 또 다양한 면역 치료제건 결과적으로 이 좋은 빨간색과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이 VHVL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질병 특이적인 또 표적에 대한 항체를 찾아야만 아주 그 독성이 적은 면역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대 오기 직전까지는 또 미국 제약회사에서 프린시펄 사이언티스트로서 또 항체 개발을 리드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아카데미와 인더스트리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논문을 위한 연구도 할 수 있지만, 그 논문과 특허를 통해서 또 그게 실제 치료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중개 연구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인더스트리에서 요구하는 어떤 단백질 치료제나 항체 기준과 어떤 논문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굉장히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카데미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인더스트리에 가면 사실 치료제로 많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갭을 줄이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연구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 저와 같이 이런 두 곳에서 경험을 같이 있는 게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은 현재 제약 실습 연구동 142동
5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 오피스는 18동 42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소속은 첨단융합학부고요. 약학대학 견무로 있는데 대학원이나 사실 연구 자체는 약학대학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약학대학 교수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 저희 실험실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던 문구는 시작은 미비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제가 이제 실험실 로고도 이렇게 만들고 페인트 칠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인트 칠 할 때만 해도 당시 저랑 이제 김정호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호 연구원이 박사과정으로 진학을 해서 현재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 두 명이서 열심히 또 랩 세팅을 끝 마쳤고 현재 또 한 명이 석박통합 학생과 네 명의 인턴 친구들과 같이 8개 프로젝트를 또 빠르게 또 열심히 지금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슬로건은 이제 Discover Engineer Translate이라고 해서 항체를 찾고 개발하고 그걸 또 좀 더 좋게 바꾸고 그리고 좀 더 알맞은 면역 치료제 형태로 바꾸고 이제 엔지니어링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전임상 실험을 통해서 실제 임상까지 가보자. 그래서 트랜슬레이트. 그래서 요 세 가지 슬로건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액티비티로 첫 번째는 어떤 항체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항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좋은 항원을 디자인하고 엔지니어 하는 일. 그다음에 이 만들어진 항원을 통해서 엔티바디를 빠르게 고속 선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준비물이 이제 준비가 됐으면 항원과 이 항체 라이브러리라는 걸 통해서 고속으로 인간 항체를 발굴하고 나서 어떻게 빠르게 어, 항체를 어떤 게 좋은 항체인지 선별할 건가 그걸 또 연구를 하고 그 추려진 그 항체가 완벽하지 않으면 그걸 또 어떻게 엔지니어링해서 좀 더 치료제에 가까운 좀 더 좋은 물성 혹은 좋은 특성의 그런 항체로 좀 더 어떻게 개발을 할 건가. 예, 안티바디 엔지니어링을 중간에 또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이제 리드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동물 모델에 적용을 해서 실제 전임상 과정을 통해서 항체 에피커시 혹은 부작용들을 같이 보고요. 거기서 이제 에피커시가 굉장히 좋다. 어떤 새로운 또 메커니즘 오브 액션이 있다. 그러면 또 그에 맞는 스터디를 한 다음에 저희가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이 기술을 라이센싱 아웃해서 어떤 국내 제약회사나 혹은 해외 제약회사가 개발하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조인트해서 다른 제약회사가 공동 개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 항체를 찾고 면역 치료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전임상을 통해서 임상까지 임상 전까지 하는 그런 트랙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서치 에어리어는 뭐냐면요. 그 항체를 찾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동물 면역화도 있는데요. 동물 면역화도 있고 요새는 뭐 휴머나이즈 마이스를 통해서 아예 어, 쥐로부터 인간 항체를 만들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방식은 다양한 항체, 10의 11승, 10의 11승계에 되는 항체 분자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보유를 하고 있으면 어떤 이제 항원들이 주어졌을 때 빠르게 그 항체를 고속 선별하는 항체 라이브러리 기술을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항체가 붙는 안티젠에 붙는 부위가 여기 VHVL인데 여기만 똑 떼서 어떤 M13 페이지라고 하는 그런 박테리오 페이지에 저희가 디스플레이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항체 서열은 이 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DNA 서열을 따르겠죠. 센트럴 도그마에 의해서.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저희가 이 DNA 서열을 만약에 10에 11 쓴 게 다른 걸 가지고 있다면 궁극적으로 요 항체 서열이 10에 11 쓴 개가 다른 걸 저희가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 항체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마치 도서관에 책이 여러 권 꽂혀져 있는 것처럼 저희가 다양한 항체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만들어 놓은 항체에 어떤 거는 코비드 19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 특이적인 항체일 수 있고 어떤 거는 EGFR과 같은 어떤 암세포 특이적인 항체일 수도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확률적으로 거기에 맞는 항체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이런 그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고 항원이 주어졌을 때 저희가 이런 인비트로 스크린을 통해서 빠르게 그 항원의 특이적인 인간 항체를 고속 선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를 선별하고 나서는 여기서 또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걸 이제 IgG로 갈 거냐, 칼티로 갈 거냐, T셀 인게이저로 갈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이때 또 이제 AI가 이런 선별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항체를 찾고 나서 이게 ADC가 좋은지 인게이저가 좋은지 칼티가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서 어떤 모달리티로 갈 거냐를 결정하는 단계고 그 모달리티로 갔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런 걸 연구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 5년 동안 한 연구를 보시면 제가 일반적인 항체도 개발을 했지만 어, 칼티도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게이저도 개발하고 일부는 ADC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항체를 발굴하고 나서는 이제 질문이 뭐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Y자 쉐입의 항체로 쓸 거냐? 그게 이제 베스트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질병에 맞춰서는 어떤 거는 ADC가 좋을 수가 있고 어떤 거는 칼티가 좋을 수 있고 어떤 건 인게이저가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또 항체 프래그먼트를 똑 따다가 저희가 바로 그 원하는 포맷으로 원하는 모달리티로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 변형시키는 과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때 그 어떻게 빨리 컨버전을 할 건가, 어떤 모달리티가 어떤 질병에 맞느냐 그런 걸 이제 결정하고 연구하는 단계가 리서치 에어리어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 좋은 항체를 찾았고 저희가 좋은 면역 항암제 디자인이 끝났다. 그럼 이제 전임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가장 앞단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좋은 항원 확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좋은 항원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안티젠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고 이 안티젠은 대개의 경우 그냥 일반적인 프로틴이기 때문에 프로틴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체를 발굴하는데 적합한 포맷인 그 안티젠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존재하는 안티젠과 유사해야지만 우리가 치료제로 썼을 때 그 우리가 발굴한 항체가 그 실제 환자 몸에서도 똑같은 작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티젠을 우리가 실제 몸에서 발견되는 형태와 비슷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요. 그때 여러 엔지니어링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NKG2A라는 단백질을 표적하고 싶다. 그러면 이 NKG2A를 쓸 거냐? 혹은 이 NKG2A가 이 CD94라는 그 리셉터와 이제 헤테로다이머를 이루고 있는 형태가 있는데 그러면 요 다이머릭 형태를 쓸 건가? 이걸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요렇게 헤테로다이머의 경우에만 그 내추럴 리간드인 그 단백질에 붙기 때문에 요게 이제 펑셔널한 폼이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아티피셜한 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 이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찾게 되면 여기는 이제 붙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치료제로 사용 못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항원을 쓸 건가 결정을 하고 이런 항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안티젠 엔지니어링이 또 하나의 리서치 에어리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프로틴 엔지니어링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배운 스킬이나 어떤 널리지들은 또 다양한 치료제, 그 리세터 트랩과 같은 다양한 또 단백질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히 이제 항체에 관심이 있는 절편은 뭐냐, 이제 싱글 도메인 엔티바디라고 해서 가장 작은 항체에 다닌 요 VH 개발에 관심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요 Y자 쉐입의 항체는 일단 이런 멀티 스페시픽 엔티바디를 만들기에 너무 크고 어떤 개발하는데 그 물성 이슈가 많기 때문에 여기만 톡 떼서 이렇게 다양한 안티젠에 붙는 이 싱글 도메인 엔티바디를 찾을 수가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 세 개의 학원을 동시에 표적하고 싶다. 그때는 이렇게 딱 링커로 이으면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세 가지 안티젠을 동시에 표적하고 싶은데 요 Y자 형태의 일반적인 항체 모양으로 간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게 모양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실 그 생산성이라든지 물성 문제가 클 수 있고요. 그리고 물성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 치료제를 환자한테 적용했을 때 그게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그런 부작용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다중 타겟 항체를 만들 때는 요런 게 작은 단위의 항체를 개발하는 게 유리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요런 싱글 도메인 엔티바디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AI를 적극적으로 저는 활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연구에서 그 항체 라이브러리로부터 만약에 100 개의 안티바디를 찾았다고 가정을 하면 그 100 개를 다 테스트할 거냐 이거죠. 혹은 뭐 많으면 또 200 개, 300 개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200 개, 300 개를 다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먼저 우선순위를 저희가 AI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랩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인데 만약에 저희가 항체 서열이 이렇게 100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그러니까 DNA 서열이거든요. 이 DNA 서열을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에 업로드를 하면 자동으로 이제 아미노산 서열로 바꿔주고 그 항체마다 이제 쫙 얼라이먼트를 해줘요. 그걸 이제 보여드릴 텐데 방금 이제 분석을 하면 이런 엑셀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항체를 몇 개 분석했는지 보여주고 이렇게 항체서열을 쫙 얼라이먼트 해주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점수를 내줘요. 그러면 이 점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저희가 실제 항체를 테스트해보고 거기서 물성이 좋은 혹은 기능이 좋은 항체들과 안 좋은 항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항체들의 서열, 그다음에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스코어링을 만드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렇게 100개 항체를 넣었을 때 스코어가 쫙 나오게 되면 그중에 우리가 탑 뭐 20개, 30개만 우선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충분히 좋은 항체가 나오면 사실 나머지 밑단에 있는 나머지 170개 뭐 항체들은 테스트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시간도 절약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불필요한 일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어떻게 보면 이런 우선순위 배열, 그러니까 어떤 약을 먼저 테스트할 건가, 어떤 애가 좋은가, 어디가 문제인가 그런 분석해 주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항원을 디자인하는 데도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또한 그 가상으로 또 항체가 어디 붙을 건가 그런 것도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실험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서울대 온 지 한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아직 이곳에서 이룬 어치브먼트는 없고요. 미국에서 했던 연구를 주로 설명드리면 다 이제 항체에 관련된 논문들이고 그다음에 면역 치료제에 관련된 논문들이 대부분이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커레스폰딩으로서 이제 교신 저자로서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논문을 게재한 것이 이제 NKT 블라케이드, 그러니까 블라케이드라는 항체를 만들어서 뿐만 아니라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 블라케이드를 이용한 NK T셀 인게이저까지 만들어서 보고한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항체 치료제들을 이제 사흘마다 다 특허를 낼 수가 있고 새로운 모달리티 같은 경우에는 모달리티별로 특허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여러 특허를 냈고 물질 이전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논문도 내지만 좀 더 인더스트리가 원하는 그런 특허나 기술 이전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실험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실험실은 콜라보레이션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많았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있고, 제가 이제 서울대에 처음 왔을 때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약학대학에 한 50분의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항체나 면역 치료제를 제공해 드리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 어떻게 보면 어 약학대학의 여러 이제 교수님들이 찾아내신 질병 원인 혹은 질병 그 원인에 해당하는 표적 단백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걸 항체 치료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외부에서 찾거나 혹은 기업이랑 또 공동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대 약학대학 소속이니까 저와 같이 이제 또 공동 연구를 하시면 그런 게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약학대학 교수님들이 어 좀 답답해하시던 항체 치료제 개발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이제 기대가 되고 꼭 공동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항체나 뭐 다양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목적이 사실 환자를 살리자라는 것이고 저희가 기술이나 과학을 하는 목적도 사실 인간을 이롭게 하자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카데미 뭐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다 뭐 어떤 경험을 갖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치료제를 만들자. 꼭 저희가 같이 좋은 치료제를 이곳 서울대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